으쌰. 아유. 44 한번 해볼게요. 44. 44의 작가 연계인데요. 앞에 거에 그 작가 미상 토별가, 이거 토끼전이죠, 토끼전. 이거는 뭐 됐고,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고. 그 밑에 있는 장유의 필설 좀 볼게요. 장유의 필설. 요거 좀 해봐야겠다. 자, 일단 필설이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장유는 우리가 한번 배웠으니까 설이네. 설이라는 장르니까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할 테고요. 개인적인 체험을 할 테고, 그에 따른 깨달음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깨달음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는 글이 설이었죠. 그래서 이거 우리의 뭐와 비슷하다고 그랬어? 수필. 자, 수필인데 옛날 거니까 고전 수필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설을 먼저 배우고 우리 요번 EBS에 실린 놈들 한번 다 점검을 한번 해볼게. 필설은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내용일까? 개인적인 체험을 할 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 한번 해볼게요. 전체 먼저 하고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이 씨가 경험을 합니다. 먼저 이 씨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생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생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막 비판할 거야. 근데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할 건데 어떤 경험을 할 거냐면 세상에서 최고의 붓,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최고의 붓은요, 붓은 뭐로 만든 거냐면 쪽제비 털로 만든 거. 앞에 그 붓 앞에 털이 쪽제비 털로 만든 게 제일 좋은 거래. 그래서 얘가 어렵게 구합니다. 그래서 쪽제비 털이 좀 노란색이래요. 그래서 최고의 붓하면 황모필이라고 합니다. 황모필. 이게 최고의 털이래. 최고의 붓입니다. 뭐로 하냐면 족제비 털로 만든 최고의 붓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붓을 구했다니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이제 그 붓을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겉은 쪽제비 털인데 안에가 개털입니다. 속았어요. 최고의 붓인 줄 알고 사왔는데 겉은 분명히 멀쩡합니다. 겉은 멀쩡해요. 뭐로? 쪽제비 털. 쪽제비 털로 멀쩡하지만 그러나 속은 뭐냐면 개털입니다. 그래서 얘가 개의 털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고요. 속았네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판 사람한테 야, 이 간사한 장사치 새끼 얘기합니다. 간사한 장사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간사한 장사치라고 했으니까 저 판 사람은 속여서 판 놈이니까 나쁜 놈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얘기를 내가 듣고 야, 이게 뭐야, 붓 파는 사람만 이게 간사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요 간사한 장사치가 네가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나의 비판. 내가 이제 비판을 할 겁니다. 뭐 하냐면 지금 네가 얘기한 간사한 장사치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분노를 했는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걸 모르지? 합니다.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4대 부들이 모두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별반 다름이 없어요. 얘네들도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었대요. 그러면 겉은 어떻게 멀쩡하냐면 얘들은 다 쥐가 군자인 양 살아갑니다. 세상 좋은 척, 세상 잘난 척 다 하고 다녀요. 하지만 자기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요, 바로 뭐냐면 모두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은 욕심으로 아주 그득 찬 놈들입니다. 욕심만 그득 차고요. 그 다음에 뭐 의롭다, 뭐 덕이 있다, 그런 하나도 없어요. 불의합니다. 의로움이란 개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이 있다고요? 덕 웃기네. 불인하고요. 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이런 거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나쁜 놈이네. 결국 불의와 불인이 있는 놈이니까 나쁜 놈이겠죠? 결국 누구랑 같다? 간사한 장사치나 사대부나 똑같은 놈이요. 이런 얘기였네. 현실에 대한 비판을 했던 그런 설이었습니다. 살짝 짧으니까 빨랑 필기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이거 송거씨 신청한 사람 있었나?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자, 이거요. 자, 그래서 6,877원 6건인가 남았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 야, 진짜 6,877원이라니까 진짜 6,877원 입금하더라. 와, 이 새끼들. 와. 참 대단하다. 자, 하나 보세. 솔직히 읽어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생이 얘기할 겁니다. 쥐종류에 속하며 노란색을 띠고 세간에서 쪽제비라고 일컫는 동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서부방 지역의 산속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털이 뼈나 붓의 재료로 쓰이는데 세상에서 그것으로 만든 붓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니 이를 일러 황모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쪽제비 털이 제일 좋아요. 이 얘기 설명했고요. 내 친구 이생이 글씨 쓰기를 좋아하여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붓을 얻었는데 털럭이 빼어나게 가늘고 윤기가 번질번질 흘러 기가 막히게 좋은 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붓을 한번 털어보니 그 속이 불룩하고 이상해서 붓에 먹을 적셔 시험삼아 글씨를 써보니까 바로 구부러져 꺾이고 많은 바람에 글자를 제대로 이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심히 봤더니 그 속에 집어넣은 내용물에 대해 개의 털럭 세모칠게요. 가늘고 윤기가 나는 족제비 털은 겉에다. 그러면 족제비 털 동그라미 치고 얘는 겉에만 있고요. 속은 개털입니다. 살짝 입혀놓은 것이어서 마침내 경악하며 탄식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생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만든 사람은 남을 속여먹는 재주가 뛰어난 놈이 분명해. 그래서 아무도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간사한 상술이 통하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야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자네는 어째서 유독 그것에 대해서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저 오늘날 사대부라는 것들이 사대부 세모 땅 칠게요. 그러면 간사한 장사치와 똑같은 놈이 사대부라고요. 하는 자들을 보더라도 이 붓과 비슷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은가? 몸통은 겉모습이겠죠? 의관으로 감싸고 언어는 그럴듯하게 구사하면서 걸음걸이도 법도에 맞게 하고 얼굴색은 역시 근엄하게 꾸미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면 모두가 군자나 정사 같게만 여겨지겠지. 그러나 그들이 급기야 남을 보지 않는 곳에서는요, 이해관계에 걸린 상황을 만나면 평소의 뜻을 완전히 바꿔 욕심을 마구 부리며 속으론 불인한 마음을 품고 불의한 행동을 세모 땅땅 쳐야겠죠? 불인, 불의. 경우가 대부분이 날 것이네. 대체로 뛰어난 듯 번지르하게 외양을 장식했지만 그 속은 온통 개털로 채워져 있는 것이 그 붓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네. 그런데 그들을 살피는 사람들을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은 채 외양만 보고서 속마음까지 믿어버리기 때문에 간사한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도 돌이켜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네. 지금 자네가 이런 점을 걱정하지 않고 붓에 대해서만 이상하다고 하니 이건 역시 짐작할 줄 모른다고 해야 하지 않겠어? 너도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놈이야. 너도 한심해 새끼야.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래.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양반이 사대부가 부정적이니까 사대부가 부정적인 거 이런 거 또 있지요. 그죠?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걸 찾아야겠다. 그러면 요와 유사한 걸 찾을 텐데 먼저 EBS에 있는 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대부를 비판합니다. 뭐니까? 사대부의 무능함이 나온 놈을 찾아볼게요. 우리 EBS에서 올해 거에 뭐가 나왔냐면
거시기에 거시기가 있는데 먼저 한번 맞춰볼게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말뚝이가 나옵니다. 그럼 뭐겠어? 봉산탈춤 올해 EBS 없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쇠뚜기가 있습니다. 쇠뚜기, 말뚝이와 쇠뚜기가 있죠. 얘네 둘은 모두 다 뭐야? 서민을 대표하죠. 서민 계층이죠. 근데 얘네 둘은 친해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유대 관계는 있습니다. 서로 간에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말뚝이는 누구를 모시고 왔어? 새님 일행을 모셨죠? 새님 일행. 3명이죠. 새님, 도련님, 그 다음 뭐 있으니까 3명이잖아. 얘네들이 4대부들입니다. 얘네들이 양반이고요. 양반.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되게 위선적인 상태고요. 되게 무능한 상태입니다. 얘네는 위선적이고, 그러면 위선적이라는 거 아까 여기 겉으로는 군자인 척 하면서 불의하고 불인한 놈입니다. 불인한 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경제적으로 무척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그래서 쇠뚜기와 말뚝이가 즉 서민 계층을 대변하는 얘네들이 이 새님 일행을 어떻게 써? 비판하거나 조롱합니다. 비판하거나 때로는 조롱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올해 EBS에 실린 거에선 뭐가 초점을 좀 뒀냐면 말뚝이도 비판 조롱하고 쇠뚜기도 비판 조롱을 하는데 그 비판 조롱 방식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게 포인트로 나왔네. 쇠뚜기가 새님 일행을 비판 조롱할 때는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되게 직접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님들이 주무셔야 할 곳을 구해달라고 말뚝이가 얘기했더니 어딜 구해줘? 돼지우리를 구해주잖아. 돼지우리를 주고 너희들은 나 여기서 자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말뚝이는 새님 일행을 비판할 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쇠뚜기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쇠뚜기가 돼지우리 같은 데를 구해줬더니 와 우리 그 양반들이 쓰기에는 아주 훌륭한 곳이군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말뚝이는 우회적으로 하고 쇠뚜기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죠? 말뚝이가 모시는 양반이 누구야? 새님이죠. 직접 모시는 이해관계를 가졌고요. 쇠뚜기는 이 새님 일행을 몰라요. 그러니까 직접 공격할 수 있고 얘는 뭐야? 우회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네. 이게 뭐라고요? 그렇지. 양주 별산대 놀이였죠. 양주 별산대 놀이가 올해 좀 실렸습니다. 요거는 극수필 1, 202쪽이래요. 자, 얘는 극수필 1이고요. 202쪽에 실렸답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오늘 수업 끝나면 확인하러 한번 가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유사라면 이번에는 비교해야 할 작품이 좀 있습니다. 비교해야 할 작품. 우리가 자꾸 양반들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작품만 많은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교할 것은 양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양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좀 찾아볼게요. 되게 찾기 힘든데 긍정적인 양반이 나오는 거. 요놈은 EBS 없으니까 유사작품이 되겠죠. 자, 거시기에 거시고요. 이 소설 속에서도 이 수필 속에서도요. 이 양반은요. 정말 부정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하지만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걸 배워라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몰라요? 자, 얘가 어디에 있냐면 남산골에 삽니다. 남산골. 그래서 그 남산골에는 조선시대에 어떻게 해서 몰락 양반들이 몰려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구 저 새끼 하여튼 무능한 사람 보면 무능한 양반 보면 에휴 저 남산골 샘님 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남산골 샘님 이 말 자체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도 없고 이렇게 몰락한 양반들을 지칭할 때 남산골 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유 초라합니다. 왜냐면 몰락한 양반이니까 뭐 있는 재산 같은 게 없겠지. 그래서 초라한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이 초라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은요, 자, 생계에 경제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생계에 무관심해요. 무관심하고 경제적 무능력합니다. 경제적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겉모습이 초라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들은 현실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현실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냥 옛날 거. 요즘으로 하면 뭐야? 나 때는 꼰대.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산골 샌님이라는 사람은요, 참 부정적이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양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소개하는 작품인데 아니잖아. 근데 이 수필을 쓴 사람도 이 사람은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이야. 하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긍정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은 청렴합니다. 청렴해요. 욕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렴하다는 건 욕심이 없어요. 왜냐면 얘들은 경제적으로 되게 무능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심이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청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맨날 책 읽는 거 이해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죄 지을 일도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결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이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비가 와도요, 어디 양반이 뛸 수가 있단 말이냐, 뭐 이런 거. 추워도 어디 양반이 반팔을 입고 다닌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처음에 그걸 왜, 이거 남산꽃 샌님 나셨네. 그렇겠죠. 양반이니까 걸어야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거 달리 생각하면 지가 뜻한 바는 꼭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기와 강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강직함을 가졌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얘네들은 긍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열한 것 자체가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 좀 좋게 포장을 해주면 의기 있고 강직한 모습이죠. 어떻게 양반이 뛸 수 있단 말이요. 이 말을 좀 좋게 포장하면 의기와 강직이죠. 자기가 뜻한 바대로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청렴하고 욕심은 내지 않는데요. 사실은 욕심내지 않는 게 뭐냐면 경제적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못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좋게 포장하면 청렴하고 결백한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얘하고 정반대가 바로 누구냐면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네들은 오직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만 알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남산골 샌님은 의기와 강직함이 있죠. 내가 한번 뜻한 것은 꼭 지키려고 하잖아. 양반이니까 뛰면 안 돼. 계속 안 뛰어요. 어떤 일도 안 뛴단 말이야. 근데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뜻한 바가 있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금방 바꿔버립니다. 나한테 불리하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당장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거야. 이게 뭘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당장의 이익은 나의 이익이 극단적 이기주의자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자래요. 얘는 이게 정말 부정적이군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바로 뭐냐면 지금 저 남산골 샌님입니다. 얘가 신발을 남학신을 신고 다녀서 걸어오면 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딸깍발이라고 불렀어요. 딸깍발이. 그 소리가 나면 조롱하는 얘기였습니다. 아이고 남산골 샌님 오시나 보네. 아이고 훌륭하신 분 오시네.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었어 원래는. 그래서 이 수필을 쓴 사람들은 바로 뭐야? 현대인들은 딸깍발이에 뭘 배워야 돼? 의기와 강직을 배우라고요.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가 뜻한 바를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요. 딸깍발이에 의기와 강직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글이었군요. 이 글의 제목은 그렇죠. 딸깍발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딸깍발이었고요.
뭐냐면 이승의 딸깍발이. 자,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다시 빨리 써. 이제 EBS에 나왔던 걸 점검을 한번 해보자. EBS에서 지금 얘가 필설이죠. 그러니까 EBS에서 고전 수필에 해당되는 설의 문학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 기가 있었죠. 기도 나왔고 하나 더 있었지. 뭐 있었어? 하나 더 알려줬는데 올해 책에 하나 더 있었어. 고전 수필에 해당되는 게 하나가 더 있었잖아. 허허. 잠. 이 무슨 반응이지? 뭐지? 이 미쳤구나 이것들. 안 되겠다. 이동을 먼저 해야겠다. 잠을 먼저 해보자. 자,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EBS에서 실전 3회 330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벌레 같다고 그랬잖아. 벌레 같은 이름이라고 했잖아. 그 작가 이름이 뭐야? 달충이. 이달충에. 그 다음 뭐야? 제목은 애, 오, 잠, 병, 서 이렇게 했었잖아. 아, 나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애, 오, 잠, 병, 서가 있었다고 그랬지. 자, 끊어볼게. 요거 요렇게 끊어진다고 그랬지. 요렇게. 자, 일단 잠이라는 장르가 나왔네. 잠이 여기는 설과 기와 같은 장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과 기는 좀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설과 기는 깨달음을 나의 깨달음을 제시하는 글이라면 잠은요 훈계하는 글입니다. 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새끼야. 그게 뭐야 바보 같은 새끼야. 이런 거야. 어쨌든 내가 훈계한다는 건 그 사람의 깨달음을 유도하는 거잖아.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얘는 바로 일종의 훈계하는 글입니다. 훈계 또는 경계하는 글이 잠이라는 장르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서는 또 뭐냐, 대상에 뭘 얘기하는 거야. 대상의 어떤 내력이나 뭐 이런 것을 나열하는 겁니다. 얘는 대상의 내력이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니까 이 지우개는 질판이 있으면 지우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내력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병은 나란히 병자입니다. 나란히 병자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애오는 사랑 애자 싫어할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랑과 싫어함이죠. 증오할 때 오가 저 오입니다. 사랑과 싫어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내용은 대화를 하고 묻고 대답하고 깨달음을 하는 구조라고 그랬죠. 누가 물어봤어? 유비자, 그죠? 그러니까 잘못됨이 있는 자라고 그랬죠. 유비자가 질문을 하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할 거냐면, 아니 당신을 평가가 어떤 사람은 당신한테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한테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죠. 왜 제각각 평가가 다른가? 제각각 평가가 다른 이유를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뭘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무시용이 대답을 하죠. 무시니까 옳은 게 없답니다. 옳은 게 없는 사람, 뭐 이런 의미인데, 무시용이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람이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그렇게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그럼 무시용이 중요한 건 뭔데? 그죠? 평가하는 주체의, 그죠? 그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주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평가하는 주체의 중요성. 그래서 평가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내가 사람이라고 평가했는지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죠. 평가자가 사람됨이 있는 평가자라면
좋은 게 뭐겠어? 이 사람이 당신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면 이건 기쁜 일이야. 그죠? 이렇게 평가한다면 요거에 바로 뭐냐면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이야. 그런데 평가자가 사람됨이 있는 평가자가 나한테 아유 너는 새끼야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평가했다면 이건 뭐야? 이건 두려운 일이래요. 왜냐면 평가하는 사람이 사람됨이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사람됨이 없다고 하면 그건 되게 두려운 일이래. 이건 두려운 일. 자 그러면 다시 평가자가 요번에는 사람됨이 아니야. 없어. 아유 짐승이야. 이런 애가 나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면 기쁜 일이겠어? 그럼 사람이 아니라 그죠? 넌 새끼야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면 이건 기쁜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놈이 어떻게 써? 나한테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난 두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평가하는 주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시용이 이제 성찰을 하죠.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무시용이 어떤 내적 성찰이라고 할까요? 또는 다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봐도 꽃미남. 걔 누구야? 걔가 자도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 사람이야. 누가 봐도 꽃미남.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누가 먹어도 맛있게 하는 요리사가 있대요. 걔가 누구야? 여아입니다. 여가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자도라는 사람과 여아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누구에게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까 무시용의 대사를 따져봤을 때 누구에게나라고 해서 사람됨이 아닌 얘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고 사람됨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평가를 받고 싶은가 봐요. 이게 뭐였냐면 애호 잔병서가 하나 슬쩍 나왔다. 자, 얼른 쓰고 이제 6월 평가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이제 정리해야겠지. 그래서 요거 나눠준 거 요거 오늘 여러분이 딱 봐서 아는 것들은 형광펜을 딱딱 칠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전혀 새로운 건데 못 본 건데 하면 어떻게 해서 빨리 영상 쫓아가서 빨리 메거나.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EBS에 뭐가 남았더라? 아하, 극수필 4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극수필 4 페이지로 하면 212. 자, 212쪽인데 이거는 수업을 다 했으니까 뭐 그때 수업할 때 빠진 부분이 있나? 그거 좀 한번 해볼게요. 66세에 이빨 빠졌어. 뭐야? 낙치설이죠? 그죠? 또 모르는 눈치는 뭐지? 김창흡의 낙치설입니다. 낙치설. 낙치는 이가 빠지는 거야. 또 설이라는 장르네. 그래서 이거는 했던 거니까 앞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 말로만 할게. 66세에 이빨이 빠졌죠? 그래서 보기가 흉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안 나갔죠? 그 당신들 왜 늙었냐고 막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긍정적인 것이 있었죠. 내가 발음이 자꾸 새니까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 사람들을 웬만하면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 보기가 흉하니까. 그랬더니 혼자만의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많아지네? 그러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도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복이 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는다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EBS에서 뒤쪽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수록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미수록시가 아니야. 우리 EBS에서 미수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딱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뭐 있냐면 저 김창흡이 자신의 그 깨달음을 표현한 시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60년 된 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6세에 빠졌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가 나의 치아 이가 나에게 뭘 줬냐면 온갖 것들의 음식을 줬습니다. 온갖 것들의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해서 힘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을 이루었습니다. 아, 고마운 존재의 이여,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 하냐면 하지만 보답이 극진하면 사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보답이 극진하면, 그러니까 이룬 것이 많아지면, 넘치면 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물러나야 한다, 이런 거야.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저기 우리 국선생전 할 때 걔가 어떻게 해서 넘치면 화가 되니까 나 스스로 물러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보답이 극진하면 사양하는 법,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쪽에서 뭐 하냐면 찬란한 별, 하늘에서 찬란한 별이 있어요. 아이씨, 어디다 쓸게? 안 보여서? 얘 머리가 커서 어디다 쓸게? 자, 하늘에 찬란한 별이 있어. 못 봤어, 쟤 지금. 찬란한 별이 있어. 반짝반짝하는 하늘에 찬란한 별이 있습니다. 하늘에 찬란한 별도, 그죠? 별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 유성이 돼서 떨어지죠? 유성이 돼서 떨어지면 어디서? 그냥 볼품없는 돌이야. 볼품없는 하나의 돌이 됩니다. 그죠? 아주 찬란했던 별도 결국은 볼품없는 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뭇잎들, 아주 멋진 나뭇잎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써요? 결국은 떨어지죠. 나뭇잎과 꽃 같은 것들은 낙화합니다.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렇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끝납니다. 낙지설의 뒤쪽에 시가 생략됐어요. 우리 EBS에서. 그래서 추가. 그 다음 또 설 장르가 뭐냐, 극수필 3 210조. 이것도 간단하게 (210쪽에) 허균이 뭐 썼지? 그렇죠, 통곡헌기. 이거 썼죠, 통곡헌기. 자, 이번엔 기라는 장르였네. 자, 전체 내용이 뭐였냐면 허균의 조카인 허친이 집을 만들죠. 정확히 말하면 집인데 서재입니다. 서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통곡헌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아니, 서재에다 통곡헌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는 세모 칠게요. 나쁜 놈이라는 의미보다는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이라는 기보다는. 자,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저 위에다 통곡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는 썼지? 알잖아. 통곡이야. 이건 통곡은 1번 상을 당한 사람, 상을 당한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하는 게 통곡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 너무 싫어하죠. 상을 당한 자식이니까 부모님이나 누가 가족이 죽었잖아.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꺼리고 슬픈 일을 왜 하냐. 두 번째,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두 번째는 버림받은 여자들이나 하는 거래요. 버림받은 여자들이 합니다. 자, 1번은 극도의 슬픔을 의미하는 거고 2번은 하찮은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버림받은 여자들이나 하는 건데 그런 하찮은 걸 왜 거기다 써? 이런 의미야. 얘는 극도로 슬프다는 게 1번, 뉘앙스가 좀 달라요. 2번은 하찮다의 의미입니다. 하찮다는 의미. 그랬더니 허친이 얘기하죠. 허친이, 얘는 좋은 놈이긴 하지만 그 창의적 사고를 한다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세상 사람들이 통곡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과
배치하고자 합니다. 배치하고자. 서로 달리하고자.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배치니까 반대로 살고 싶어요.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해요. 그랬더니 요 모습을 보던 허균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걸 보던 허균의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허균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할 거냐면 통곡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중에서 통곡 좀 했던 사람들 쭉 나열합니다. 정치 현실이 더러워서 울었던 사람, 그 다음에 위선적인 사람을 봐서 울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변절하는 사람을 보고 울었던 사람들이 쭉 나열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어떠냐면 더 부정적이래요. 현재가 오늘날 훨씬 말세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이 훨씬 더 말세, 세상의 종말이 올 정도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아까 언급했던 중국인 중에서 통곡 좀 했다는 애들보다 현재 조선이 훨씬 더 상태가 안 좋다고요. 어떤 거냐면 정치 현실, 혼탁한 정치 현실이라든가, 두 번째 위선적 사대부라든가, 세 번째 올바른 인재가 등용되지 않아요. 올바른 인재 등용이 되지 않아요. 등등등등등 더 혼탁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나라가 불우한데 지금 현재가 통곡하지 않는 니들이 더 이상하다고요. 이런 불우한 시대에 통곡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시대에 통곡이 필요하다. 이런 시대에 통곡하지 않는 니들이 더 문제 아니야 이놈들아. 이게 바로 허균의 통곡헌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래복합 하나 더, 마지막. 점검하는 거야 지금. 갈래복합 8번째도 하나 실렸어요. 페이지론 268. 뭐야? 자, 구부러진 나무 갖고 얘기했던 거 뭐 있어? 그렇지, 공목설이죠. 공목이 구부러진 나무였죠? 장유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명이 대화를 하죠. 장생이라는 애와, 얘는 나쁜 놈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사고라는 세모.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자신을 얘기하죠. 걔가 누구야? 장자입니다. 장자. 얘가 창의적인 사고라는 동그라미. 뭘 갖고 처음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냐면 공목, 구부러진 나무를 가지고 했죠. 장생이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봤더니 구부러진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베어서 뭘 좀 써보려 했더니 뒤에가 이렇게 구부러졌네. 욕 바가지로 합니다. 야씨, 나무의 본성은 절대로 구부러질 수 없어. 사람의 본성이 나쁜 놈이 있을 수 없듯이 성선설을 믿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본성은 고둠인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구부러졌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무는요 구부러질 수가 없어. 새벽에 이슬을 받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 없고요. 낮에 햇볕을 받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곧게 올라가야 했는데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아니다. 네가 말한 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리기도 하다. 나무의 본성은 네 말 맞다라 곧을 수도 있고요. 나무의 본성은 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무는요 사람처럼 곧은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굽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데 나무라 함은 구부러질 수도 있지만 아주 처음 해보는 목수라도 조금이라도 굽어지면 사용하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굽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목수일 배우는 애들도 구부러진 나무는 안 써. 구부러진 나무로 밥상 만들면 그 밥에 올라가겠냐? 안 쓰잖아. 그런데 인간 세상은 미쳤더라고요. 인간 세상은요, 사람은 정말 고등한 동물이니까 엄청 똑똑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세상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성선하던 놈이 악이 됐다고 칠게요. 그죠? 원래부터 악한 사람 없었어? 외부에 의해서 악이 됐다고 얘는 생각하는 거야. 악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구부러진 나무 안 쓰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 사회는 어떻게 써? 구분 인간이 오히려 출세한대요. 오히려 출세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인재가 등용되지 않잖아. 이게 공목설이라면 여기도 그렇잖아. 자, 허균의 통곡 헝리도 어딨어? 여기 올바른 인재가 등용되고 있지 않죠? 또 연결되네요. 그래서 설과 기, 잠에 해당되는 게 우리 EBS 한번 훑어봤고, 자, 남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28, 29, 32 거기 한번 슬쩍 풀어주십니다.